혹시 당신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차트를 분석하고 경제 뉴스 탭을 수십 개씩 띄워놓고 유명 대가들의 강의를 섭렵했는데도 계좌 잔고가 귀신에 홀린 듯 줄어들고 있진 않나요? 수백만 원을 잃고도 정작 왜 잃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손실의 늪에서 벗어날 도파민을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당신이 차트, 재무제표, 거시경제 분석에 쏟아부은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노력 대비 수익은 제로,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지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마법의 기법을 못 찾아서 절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심리 투자의 대부, 마크 더글러스는 뼈 때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당신이 계속 손실을 보는 단 하나의 비밀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잘못된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고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장은 당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읽은 투자 서적이 몇 권이며 들은 강의가 몇 개입니까? 그 엄청난 공부량이 왜 당신의 잔고를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게임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아무리 정교한 매매 기법과 분석 툴을 가지고 있어도 심리와 마인드셋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은 탐욕과 공포 앞에서 무너지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는 이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근본적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당신이 시장을 바라보는 내면의 필터가 문제인 것입니다. 시장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더글러스가 수십 년간 월가 엘리트들에게 코칭했던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오만을 버리고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승자의 사고방식을 장착하는 것, 두려움에 팔지 않고 탐욕에 사지 않는 일관된 원칙과 규율,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차트 창을 닫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실은 지식 부족이 아닌 심리적 역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방해꾼들을 제거하고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강철 같은 투자 마인드셋을 구축하는 지도를 제시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곳을 보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투자 성공은 시장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 단 하나의 비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영원한 승자의 게임에 합류하십시오. 당신의 계좌를 영구적인 파란불로 만드는 스위치는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챕터 1. 승리의 연속 끝에 찾아오는 파멸. 99%가 모르는 심리의 함정.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손실을 볼 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계속해서 승리할 때입니다. 역대급 수익이 찍히고 자신감이 막 차오를 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일단 계좌가 텅텅 비게 됩니다. 전까지 벌어놓은 것을 다 날립니다. 단 하루도 손해보지 않고 수개월 동안 계속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경험이 많은 노련한 투자자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희열감에 사로잡힐 때 그들의 계좌는 텅텅 비게 됩니다. 자만이나 희열에 빠지면 어떤 위험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계속된 승리는 포지션을 늘리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포지션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포지션이 늘어난 만큼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들이 평소보다 더 큰 포지션을 취하자마자 곧바로 위험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장이 무조건 당신 예상대로 움직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당신은 시장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머리가 얼어붙고 몸이 마비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 손실로 시장에서 발을 빼면
그때는 충격과 당혹감과 배신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투자의 기본적인 역학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장을 비난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승리하고 나면 확신과 절제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실패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으므로 기열감에 사로잡히거나 시장을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호황에는 돈을 벌고 불황에는 돈을 잃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대신 돈을 잃을 때는 그 범위를 반드시 제한하고 포지션을 감당 못할 정도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번 승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전체 게임에서 이기면 되고 그것은 판돈을 지키고 유리한 확률에만 베팅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초보 투자자가 시장에 대해 학습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장을 이기고, 둘째,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셋째, 시장이 다시는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초보 투자자는 학습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꾸준히 승리하기 위해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고통을 피하거나 뭔가를 입증하기 위해 시장에 대해 배우려 합니다. 시장에 대해 무언가 알게 되면 그 이후론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라거나 복수심이 해소될 거라거나 뭔가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식의 전제를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위험과 고통을 각오하고 있고 꾸준한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완전 착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챕터 2. 공부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잔인한 역설. 노력의 블랙홀에서 탈출하는 법. 대다수 투자자들은 정복자가 되기 위해 지식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식이 쌓이는데도 계속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계속 고민만 하기에 이릅니다. 명확한 매매 신호들이 출현하더라도 머뭇거립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크게 좌절합니다. 심지어 미칠 것 같은 기분마저 느낍니다. 그는 투자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배울수록 자신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가 잘못된 이유로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가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효과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겨야 하고 옳아야 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제공하는 여러 범주의 정보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시장이 생성하는 어떤 정보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정보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는 명확한 정보마저도 의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고통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실패한 투자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듭니다. 잠재의식적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배제합니다. 고통 회피 메커니즘이 시장이 주는 정보를 배제하거나 수정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4, 5번 베팅에서 한 번 정도 성공할 뿐입니다. 그 한 번의 성공이 이제 상황을 바꿔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라 확신하며 이전의 나쁜 결과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손실 규모가 너무 커져 부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제서야 마침내 투자를 중단합니다. 투자자들은 내가 계속 실패하는데도 왜 반대로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나의 마음과 심리 상태는 보지 않고 시장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시장에 대한 공부량을 늘립니다. 공부량이 늘어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많이 배울수록 시장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으니 시장이 나의 예측대로 움직일 거라 기대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시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질수록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순간에서야 끝납니다. 대다수 투자자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지속적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소수에 속하는 투자자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멘탈, 심리적 요인에 있습니다. 심리야말로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자신 있게 투자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변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정보에 신경 쓰기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정보에만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좋은 사람도 심리가 불안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심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챕터 3. 최고의 투자자들이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 충격적인 이유. 평소에는 잘 통제할 수 있는 시각과 태도 원칙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전혀 통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투자가 두려워집니다. 공부한 원칙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경제적,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투자의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손실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 탓을 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손실을 봤어라고 쿨하게 말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손실에 대한 분노, 고통,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잘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손실 회피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손실의 주된 원인인 나쁜 시장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예측 노력은 실패하고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다시 시장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예측에 실패하여 손실을 봅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 속에서 손실만 보다가 결국 투자를 포기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크로를 참고만 할 뿐입니다. 때때로 아예 매크로를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 투자 방정식에 시장 예측 정확도는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을 연구하고 구사합니다. 그들은 시장이 나빠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근 10년 이상 단 한 해도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를 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수한 시장 상황을 겪었을 건데 어떻게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요?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엄청난 기법이나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애초에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하려고 노력할수록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집중하고 몰입했습니다. 시장 예측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심리적인 우위에 서서 다른 곳에 몰입하고 집중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건 그 일에 따르는 위험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 같은 돈이 걸린 투자에서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또는 손실을 보는 때입니다. 투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우니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을 또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 때문에 투자 행위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역설적인 상황에 빠뜨립니다. 손실을 보게 되고 그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손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미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아무리 손실을 회피하려 해도 손실이 회피되지 않습니다.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최고의 투자자는 모든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합니다. 투자란 원래 위험한 것이고 내가 투자한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초보자와 숙련자가 극명히 갈립니다. 초보자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 투자를 막 시작한 사람들은 투자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들에게 투자는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게임입니다. 하지만 숙련자, 최고의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이 너무 익숙합니다. 1억을 베팅하면 1억을 벌 수도 있고 1억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베팅하여 1억을 벌 수 있고 만약 잃더라도 손실을 3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들은 이 게임을 매우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투자란 매우 유리하고 쉬운 게임입니다. 챕터 4.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보이는 투자의 진실. 두려움을 느낀다면 다른 어떤 기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기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설사 인식한다고 해도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몸을 얼어붙게 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는 유용한 정보를 차단해버립니다. 따라서 두려움 속에서 행해지는 분석은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는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다시 실수를 만듭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분석은 블랙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장에 대해 배웠던 합리적 가르침이 생각날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만큼 꾸준한 승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말은 없습니다. 꾸준한 승자는 시장이 던지는 여러 가지 기회에 기초에 매매합니다. 그들은 고도의 심리적 유연성을 익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투자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손해를 보고 기회를 놓치고 주저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주요 요인은 다시 두려움을 만들며 두려움은 다시 또 두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누군가는 투자자는 항상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실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수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시장 정보를 곡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많은 시장 변수를 분석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좌절감만 느끼거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탐구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손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통이 심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심하면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하지만 무의식은 이 고통을 정말로 피하고 싶고 투자를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두렵다라고 인지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손실 보지 말아야지라고 되뇌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실수하고 그래도 손실이 납니다.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손실을 하니까 더 크게 고통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투자가 더 두려워지고 화가 나고 후회가 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을 해야지 내가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라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난 왜 안 되지라고 자책하고
이게 무한 반복되다 보면 손실은 계속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차라리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태도와 믿음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애초에 투자의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실수하는 것과 손실이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태도와 믿음에 있습니다. 내 심리 분석이 없었습니다. 내 심리,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계속 요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와 믿음, 심리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투자의 가장 큰 기쁨은 자유로움입니다. 학력, 재산, 연령 등 제한 조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투자 규칙을 정립하는 것을 거부하곤 합니다. 규칙의 거부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작은 운용 규칙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고 고생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충동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심리 구조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과 집중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무의식이 투자 규칙을 정립하는 걸 거부한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행위이고 그런 충동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시장을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투자 규칙을 정립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더더욱 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투자 규칙을 정립하고 잘 지킬 수 있다라고 그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고 대부분의 투자는 그런 식으로 실패를 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합니다.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사실상 무작위 투자 스타일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무수한 변수가 존재하는 불확실 게임으로 비체계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정의된 계획 없이 무한한 변수 속에서 투자할 때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투자 방법을 선호하기 쉽습니다. 뭔가 통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시장은 결코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똑같은 행동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원칙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일관된 접근법을 통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투자자의 또 다른 특징은 남의 말에 잘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원래 불확실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생각지 못한 변수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작위적인 투자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세워두고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끔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책임을 회피해야지 나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무작위적인 투자 스타일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최고의 투자자들은 내가 그런 인간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매우 깊게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합니다. 다른데 노력하는 것보다 이 노력, 내가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무작위 투자 스타일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실수는 나 때문이다. 시장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떤 행위에 대해 꾸준한 보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중단하면 어떨까요? 보상이 없어졌으니 행위를 중단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행위에 대해 무작위적 보상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 행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원래 보상이 무작위적이었으니 말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작위적 보상에 중독되어 투자를 계속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보상에 깜짝 놀라며 즐거워합니다. 그때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리는 그 호르몬에 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또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투자를 반복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투자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투자를 무작위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작위적인 보상에 취해서 다시 무작위적 보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쾌락 속에서 줄어드는 자신의 계좌에 있습니다. 쾌락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니 얼마나 그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럼 이제 블랙홀로 빠지게 됩니다. 큰 고통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실패 손실을 줄이기 위해 회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작위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말입니다. 그런 노력은 다시 또 실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챕터 5. 확률적 사고로 완성하는 투자의 최종 경지. 당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단연코 지속적인 수익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작위적 수익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와 사고방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입니다. 기법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법조차도 모르고 심리를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기법을 익혔음에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심리를, 우리의 태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알았다고 착각을 해서 우리의 심리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과해버립니다. 그 간과에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태도,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고 자제하고 기준과 원칙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최고의 투자자는 두려움과 무작위성의 영향에서 벗어난 채 투자합니다. 이런 정신 구조를 갖게 되면 두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인한 합리화, 무의식적 정보 왜곡, 주저함, 서두름, 막연한 기대, 남 탓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다수 실패하는 투자자들은 성공하는 투자자처럼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해 배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시장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고 손실 낼까봐 두려워하는 태도와 마음, 그로 인한 무분별함이 진짜 원인입니다. 투자자의 사고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고 긍정적인 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험과 손실을 마음 깊이 인정합니다. 위험하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면 그게 당연합니다. 둘째, 꾸준한 수익은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서 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합니다. 우리 마음은 무작위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나의 어떤 충동을 막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작위적인 보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 무작위적 투자를 자제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투자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손실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손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시장의 모든 신호를 기회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렵게 되면 시장을 나쁜 것, 시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섯째는 투자는 기술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기술보다는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매우 애씁니다. 여섯째는 시장에 이상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나에게 손실을 줄 거야. 시장이 나에게 수익을 줄 거야. 이런 이상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기대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투자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과 손실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위험과 손실을 오히려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고수들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통찰과 해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중에서 태도가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실패했을 때 시장을 분석해서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신의 결정, 자신의 모든 행동을 되돌아보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일말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시장은 언제나 중립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주거나 빼앗는 외부의 힘이 곧 시장의 힘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어디까지나 중립적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찰자인 당신에겐 매 순간의 가격 변화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는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 거래의 신으로 불린 혼마 문에이사는 계속되는 투자 실패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절로 돌아가 심신을 수련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이 피 바람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생각합니다. 꽃이 피 바람에 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꽃이 피 스스로 떨어지는 것일까? 이 의문에 주지 스님은 한치 주저함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바람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는가? 혼마 문에이사는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에 대한 의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좌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꽃잎은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꽃잎을 움직인 것은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잎이 아예 없었다면 바람은 꽃잎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꽃잎이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꽃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져도 누군가가 이를 보지 않았다면 바람이 꽃잎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꽃잎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꽃잎과 바람, 사람이 모두 존재해야 비로소 꽃잎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시장에 의해 움직였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세가 움직이는 것은 시세와 시장과 마음이 모두 존재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혼마 문에이사는 지금까지 시세와 시장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소만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좌선 끝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세가 흔들리는 건 마음이 흔들린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세, 시장, 마음이 일치해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손실은 당연한 것이니까 손실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으니 책임을 떠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계속 케어합니다. 시장 외부를 케어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외부는 그냥 받아들이고 내 내부만 계속 케어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 케어하고 진실로 손실과 위험을 받아들인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비판과 두려움 없는 투자를 하십시오. 시장이 제공하는 무한한 기회의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이익을 내기 위해 행동하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최고의 사고 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장은 당신에게 어떠한 고통도 기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투자는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 어렵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고 규칙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무작위적인 보상에 취해버립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길 바라거나 기대한 대로 움직인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계속 성공을 하더라도 절제를 하지 못해서 희열감에 취해버려서 포지션을 늘려버리고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한 방에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투자자들이 시장 탓을 하는데 시장 탓할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겪을 위험을 분명히 정해놓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만이 시장이 돈을 벌기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줄 때 주저없이 손절에 나섭니다. 그리고 최고의 투자자만이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때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용 원칙을 마련해둡니다. 실패하는 투자자는 위험을 정해놓지도 않고 필요한 시기에 손절하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차익을 실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최고의 투자자만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확률적 사고야말로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데 가장 필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원칙입니다. 확률적 사고는 이중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개별 게임은 예측이 불가하지만 전체 게임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지 않으며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실행에만 집중합니다. 확률적 우위가 알아서 게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편안한 기분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위가 충분히 높고 판돈이 충분하다면 자신이 완전한 승자가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확률적 투자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시장에 유사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배운 기법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결과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유리한 확률을 유지하며 우위가 넉넉한 기회를 얻도록 판돈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내가 이겨도 되고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질 수도 있다. 내가 돈을 벌 수도 있다.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동시에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개별 게임 한 번의 게임에선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게임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투에는 질 수 있어도 전쟁에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실행에만 집중합니다. 확률적 우위가 있는 매수 타점을 결정하도록 실행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대응만 합니다. 함부로 올라갈 거야, 함부로 내려갈 거야, 이렇게 절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에 짜여진 규칙에 의해서 대응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에 짜여진 규칙에 따라서 대응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유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판돈. 내 종잣돈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절대 내 판돈이 사라지는 걸 절대 막기 위해서 자제하고 또 자제합니다. 그게 최고의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확률적 투자자는 시장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의 현재 그 상태를 그대로 인식하고 유리한 자리에서 투자할 뿐입니다. 어제가 나빴다고 오늘도 나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이 좋았다고 내일도 좋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유리하다면 투자를 실행하고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정해진 규칙대로 대응할 뿐입니다. 사례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개한테 물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개를 싫어합니다. 개만 보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개 이빨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개한테 물린 기억이 너무 강하게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니까 개가 사실은 귀엽지만 정보를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개 이빨만 보입니다. 하지만 개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은 개를 좋아합니다. 개만 보면 일단 다가갑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가 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의 귀여움과 이빨을 동시에 봅니다. 정보를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한테 다가간 후에 나를 물지 안 물지를 조심스럽게 계속 관찰합니다. 그 순간 개와 내가 정말 그 맞대면한 그 순간에 개랑 계속 소통을 합니다. 나는 너한테 적의가 없어. 넌 나 물 거니.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개한테 다가가서 손을 먼저 내밉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특징을 보면 개를 바로 만지지 않습니다. 개가 나를 물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개한테 다가갑니다. 이것이 투자랑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시장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시장만 보면 다 갑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리를 물 수 있다. 시장이 우리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그냥 그대로 봅니다. 사실 그 이빨 자체도 나를 물지 않으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시장한테 다가가서 너가 나에게 수익을 줄지 손실을 줄지 계속 물어봅니다. 사실 물어보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가갔을 때 나를 물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 이 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뭔가 위협적이게 행동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모두 생각하고 다가갑니다. 그 순간의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건 도망갑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왜 시장 분석에 집착할까요? 그들은 확실한 느낌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보통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가 늘 옳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확실함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확실함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확실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확실함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그는 확실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는 아는 것으로부터 생깁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결정이 옳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시장이 당신의 기대대로 움직이면 기분이 좋고 반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끔찍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중립적이거나 개방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없는 확률적 투자는 5가지 기본적 진리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우위를 규정하는 일련의 변수들로 인한 승리와 패배는 무작위로 나타납니다. 넷째, 우위란 어떤 일이 다른 일에 비해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시장에서 모든 순간은 특별하며 독립적입니다. 위 5가지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기대는 항상 시장 환경의 심리적 현실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에는 항상 미지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100%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정말 우위가 높다는 것에 투자를 해놓고 이젠 놔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수익이 날 때의 원칙,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뿐이고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날 때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뿐입니다. 우위가 있다는 건 그냥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순간은 특별하고 독립적입니다. 이 시장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투자자한테는 정말 뭔가 신비로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이 아니라 정말 신비롭고 호기심 넘치고 너무 재밌는 곳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정말 순수한 이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신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숙련된 투자자도 심리가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을 추스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성공하는 투자자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몇 가지 일관된 성공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평이한 질문들이지만 투자 심리를 깊게 이해하고 난 후에 다시 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하면 질문 하나하나 답을 써내려갈 때마다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기로 마음먹으신 그리고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실천입니다. 실천은 실패 또는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성공은 기쁨을, 실패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성공과 실패의 번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워렌 버핏이 사랑하는 시인 키플링은 성공과 실패는 모두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짜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모두 너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은 마인드가 8알, 테크닉이 2알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크닉 이마저도 마인드에 따라 바뀜으로 마인드가 성공 투자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전부까지 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투자 기법, 모든 차트 분석 능력, 모든 시장 지식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고 올바른 태도를 갖추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장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과 욕망을 이기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시장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지십시오.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수익에 취하지 마십시오. 절제와 원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전쟁을 해왔습니다. 시장과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시장은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두려움, 욕심, 자만심, 회피 본능이 진짜 적입니다. 그 적을 이기는 순간 시장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신비로운 놀이터가 됩니다. 매 순간이 특별하고 독립적인 기회로 가득 찬 곳이 됩니다. 확률적 우위만 있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투자할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을 체크하십시오.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희열을 느끼십니까? 시장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무작위로 투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십니까? 기준과 원칙을 어기고 싶습니까?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최고의 투자자들이 하는 진짜 공부입니다. 그들은 차트를 공부하는 시간보다 자신의 마음을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법을 연마하는 것보다 태도를 연마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년, 20년 동안 단 한 해도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를 이제 아셨습니다.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분석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서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바로 잡으십시오. 올바른 태도를 갖추십시오. 확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손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기준과 원칙을 지키십시오. 무작위성을 거부하십시오.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시장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시장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익을 내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담담하게 규칙대로 대응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투자자들이 도달한 경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리가 실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투자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자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의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